우리가 FIR 필터, IIR 필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DSP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질문할 때 자주 물어보는 게 FIR 필터, IIR 필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에 괜찮은 질문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이게 전반적으로 대답을 하시려면 이제 좀 더 배우셔야 되는 거고, 지금에서는 그냥 거의 정의 수준의 그 이야기만 나오겠습니다. 자, FIR 필터는 Finite Impulse Response고요. IR은 Infinite Impulse Response. 당연히 필터는 있겠죠.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가 Finite 하면 FIR 필터고요. Impulse Response가 무한히 있으면 제 IIR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임펄스를 땅 하고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시스템은 출력이 유한한 시간만 딱 있고는 나머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필터를 FIR 필터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이제 필터라고 불렀을 때 이게 FIR 필터인 거고, 어떤 시스템에 제가 델타를 딱 넣었더니 출력이 무한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IIR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한하면 FIR 필터,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한하면 IIR 필터. 여기 쉽죠? 이름 그렇게 디자인했으니까요. 파이나이트 임펄스 리스판스, 인파이나이트 리스판스. 자, 그런데 그러면 FIR이 있기 위해서는 입출력이 어떤 형태여야 될까 이거죠. 자, 여기 XN이 들어가고 YN이 나오는데, 자, 이제 YN과 XN의 관계식에 대한 거죠. 자, YN 일반적인 관계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티뉴스 타임 같은 경우 미분으로 주어지는 거죠. 미분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죠. 몇 번? 그냥 너무 많이 쓰면 손 아프니까 2개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x랑 y가 얽혀 있는데 미분 방정식이 얽혀 있는 거죠. 자, 이걸 해가지고 트랜스퍼 펑션까지 쓴다면 이런 게 되겠죠. 더 높으면 더 고차 트랜스퍼 펑션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몇 개만 쓴 거고요. 이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입출력의 관계가 이걸 만족할 때 제가 여기다가 델타를 넣었다라는 거죠. 딱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자, 만약에 입출력 관계가 이런 걸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0는 얼마죠? x는 지금 델타를 넣었습니다. x에 델타를 넣었을 때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서 h라고 쓰겠습니다. 자, h0는 b1이겠죠. h1은 b2, h2는
B3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3, 0. 다 0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커시브한 텀이 없으면 이 출력의 관계에 리커시브한 텀이 없으면 다시 말해 x로만 기술이 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파이나이트 타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과 임펄스 리스판스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거는 같은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 파이나이트 임펄스 리스판스 시스템, FIR 필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커션이 리커시브하지 않은 거죠. 논 리커시브 시스템. 리커시브하다는 거는 여기에 YN을 기술하는데 Y를 또 쓰는 거죠.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Y가 계속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리커시브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YN에 Y가 들어가는 거죠. X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경우가 IIR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R과 IIR의 의미와 그리고 각각의 경우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빙 에러블지. 다음이 FI 필터임을 보여라. 자, 어떻게 보면 되죠? FIR 필터라면 뭐 사실 뭐 볼 것도 없죠. 너무 당연해가지고. 근데 자, 뭐 HN을 구하면, 자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면 엑셀에 델타를 넣는 거죠. 델타 n 빼기 1, 델타 n 빼기 2. 자, 뭐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한하죠. 0, 1, 2에서만 나오죠. 따라서 이게 이제 FIR 필터가 되겠습니다. 뭐 자, 이게 지금 저도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LTI 이것도 보이라는 건가요? 뭐 A 이거까지 보이죠. 뭐 LTI라는 것까지 뭐 문제가 보이라는 거 의도인지 아닌지가 좀 잘 해석이 되진 않는데, 자 LTI인 걸 보이는 게, 자 이게 성립하고, 자, 이게 성립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x1을 넣었을 때 y1이 나오고 x2를 넣었을 때 y2가 나온다면 질문 이거죠? x1과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자,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이거죠. 이게 뭐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죠. 무슨 말이죠?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각각의 출력의 합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뭐 당연한 뭐 자, 그거랑 자 이게 얘기하는 게 뭐죠? x1 대신에 알파 x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알파 y1이 나온다. 요 두 개를 보여주면 이제 리니어가 보여진 거고요. 타임 베리언트는 뭘 보이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x1 자리에 x1 n 빼기 타우 x1
자리에 n 빼기 타우 이렇게 되겠죠. x1 자리에 n 빼기 타우 이렇게 넣었을 때 자, 나한테 뭐가 오냐면 이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을 타우만큼 밀어서 넣으면 출력도 타우만큼 밀린다. 이게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인 거죠.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 그래서 이게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FIR이고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는 LTI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타임 FIR 필터고요. 자, 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뭔가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좀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몇 개씩 평균을 구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과학 현재랑 하나 전, 두 개 전, 요 세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평균을 빨리 구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좋은 평균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좀 내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싶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기도 합니다. 알파는 뭐 두기 나름인데요. 0.01. 자, 요것도 평균을 구하는 필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딱 봐도 IR 필터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한번 써볼까요? y m 빼기 1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 원래식에 다시 대입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하나 더 반복한다면 자,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제 웨이트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있죠. 1 빼기 r, 1 빼기 알파, 1 빼기 알파의 제곱. 알파가 뭐 0에 가까워서 1 빼기 알파가 뭐 1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보다 작죠. 그러니까 현재는 1의 가중치 한 칸 전에 1 빼기 알파의 가중치 그 전에 1 빼기 알파의 제곱 가중치 이게 이제 많이 전개를 하게 된다면 알파 xn 자 이렇게 땅땅땅 가겠죠. 그럼 여기 왜 알파가 곱해지냐? 왜 알파가 곱해지냐? 이 개수들 한번 다 더해볼까요? 개수들을 자, 1 빼기 PR 좋아. 알파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 앞에 더해진 개수들의 합이 다 알파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정해준다고 알파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 게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거는 보통 moving average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들어오는 신호에 평균을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걸 쓴 방법이 있죠. 근데 3개짜리라면 당연히 뭐 3개 정도의 평균만 구하고 싶다. 그럼 위에 거 쓰시면 되는데요. 수능 한 500개 정도 보고 싶다. 그럼 위에 게 사실 쓰기가 좀 어렵죠. 500개 기억했다 평균 구하면 복잡해지죠.
근데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물론 딱 500개로 끊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를 좀 더 중요시하게 봐서 exponentially decay한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무빙 에버지 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위에 거는 FIR이고 밑에 거는 IIR인 거죠. 자, 뭐 그렇다고 뭐 IIR이 항상 좋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그건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IR, FIR의 데피니션 정도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기술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통으로 날아가게 되면 FIR 필터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있으면 IIR 필터가 되는 거죠. 자, 뭐, 이 부분은 뭐 우리는 지금 뭐 큰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디스크릿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의 다이나믹스는 디퍼렌셜 이퀘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뭐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제 디퍼렌셜 이퀘이션의 굉장히 근사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근사를 해주는 거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컨볼루션. 자, x 이렇게 쓰는 거 앞에서 했었죠. LTI라면 자, LTI라면 인데요. 자,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리니어니까 시그마 xk 이 부분 잠깐 그러니까 요 밖으로 빼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델타 m 빼기 k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로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데 걔가 h m 빼기 k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죠. 자,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고 이게 뭐 LTI 시스템일 때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뭐가 나올지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컨볼루션 통해서. 자, FIR 시스템의 자, 여기서는 지금 FIR 시스템만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임펄스 리스판스는 LTI 시스템 다 있는 거죠. 아무튼 FI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유한하게 이렇게 쓰기 딱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컨볼루션은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임펄스 리스판스가 H1, 두 번째 리스판스가 H2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두 개 컨볼루션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병렬로 연결돼 있다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자, 임펄스 리스판스의 합이 되겠죠. 그거 있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무빙 에러브지 필터가 저렇게 있고 이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 자, 임펄스 리스판스 x자리에 델타에 넣으면 되죠. 임펄스 리스판스는 자, 3분의 델타 n 빼기 1 델타 n 빼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xn un일 때 컨볼루션을 이용해서yn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델타와 U의 컨볼루션은 이렇게 되겠죠? 델타랑 어떤 함수랑 컨볼루션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n이 0일 때는 3분의 1, n이 1일 때는 3분의 2, 그 이상일 때는 1이 되겠죠. 그보다 작을 때는 0일 테고. 요런 시스템에 un을 넣었을 때 얻게 되는 y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넣었을 때 a와 n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가 제로가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얘기 이제 좀 시간이 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진행돼서 트랜지언트 솔루션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 개를 계속 최근 세 개를 더하는 거죠. 최근 세 개를 더해서 다 0이 되려면 이 신호가 주기가 3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A 값은 뭐 임의의 값이 되더라도 두 번째에서 이게 이제 항상 제로가 나오려면 트랜지언트 상황이 끝나고 스테디한 상황에서 제로가 나오려면 n이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데요. 이게 이제 un을 그린 거고 요게 un과 hn 컨볼루션 한 거죠. 자, 주기가 3인 걸 그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트랜지언트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0으로 가는 걸 이 출력이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그냥 리니어 필터만 다룰 건데요. 논리니어 필터 중에 어떤 게 있는지 꼭 논리니어라고 뭐 꼭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볼 건데요. 자, YN이 지금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된 거죠. 내가 요거를 원하는데 노이즈가 들어가서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좀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 이제 빨간색 점선이 XN인 거고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타서 저 지글지글한 YN 파란색 선이 관찰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쓴 거죠. 무빙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미래 값을 가져다 쓸 수는 없으니까 ZN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m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ZN을 얻게 되면 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르겠지만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쉬프트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가 이걸 참 노이즈를 잘 제거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필터를 좀 길게 설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딜레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구하려는 파형이 왜곡된 건 아니죠. 그냥 밀린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이제 리니어 필터인 거고요. 논리니어 필터는 어떤 거냐? 뭐 논리니어 필터가 이제 쓸모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이상적인 거는 요 까만 선인데 여기 노이즈가 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얘는 바텀 라이트니까 얘는 이쪽은 이제 15차짜리 평균 구간 필터를 쓴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뭐 좀 제거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파형은 굉장히 왜곡했죠. 이쪽은 자 뭔지 말씀드리겠죠. 5차 메디안 필터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논리니어 필터를 쓴 결과고 이쪽은 리니어 필터를 쓴 거죠. 뭐 무조건 논리니어가 좋다 그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요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튀는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해서 논리니어 필터가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죠. 특히 메디안 필터가. 메디안 필터는 뭐냐면요. 자, 이만큼을 보고 여기에 중간값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는 거죠. 이만큼을 보고 중간값을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지 않죠. 입력이 입력이 이게 x1의 입력이 x1의 출력이 y1이고 x2의 출력이 y2라고 x1 더하기 x2의 출력이 y1 더하기 y2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리니어가 아니지만 리니어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는 상당히 괜찮은 노이즈 제거 필터가 되겠습니다. 논리니어 필터고요. 리니어 필터는 자, 앞에서 한 이런 느낌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절러티인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y의 n을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값만 쓸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값만 갖고서 현재 값을 내겠다. 그러면 이 실시간성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값도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딱딱딱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이 저장된 데이터가 프로세싱하지 않고 뭔가 실시간 처리할 때는 이제 커저러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죠. 내가 다 저장해 놓고 하겠다. 그러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떨 때 커절이냐고 하면 자 여기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인 거죠.yn이 xn까지는 써도 되는데 xn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 xn 플러스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죠. 혹은 좀 다르게 표시하면 xn이 0이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입력이 없으면 이때까지는 아무런 출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커절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이때까지 입력이 없으면 이때까지 출력이 없어야 된다. 델타 펑션이 여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HN은 0. 언제? 이런 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커저러티 판단하는 게 되게 쉽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n이 0보다 작을 때 0인지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그널이 커저하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커저 시스템하고 시스템이 커저하다라는 얘기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시그널이 커저하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y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k xn 빼기 k인데 이게 시스템도 커절하고 입력도 커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k죠. k 음수인 경우는 다 0이 되니까 k 음수가 필요 없죠. 여기서 0까지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k가 n보다 커지면 또 0이 되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런 비슷한 컨티뉴어스 타임 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커절할 때 이런 조건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자, 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니까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 앞에서 했던 그 스테빌리티랑 같은 거죠. yn이 바운드 돼 있으려면 자 모든 임펄스 리스판스의 절대값의 합이 유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의 절대값의 합이 유한하면 이 시스템은 이제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TI 시스템 참 편해요. HM만 구하면 이 H만 보고서 뭐라 할 수도 있죠. 이 이제 비보 스테이블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절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xn을 넣었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올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LTA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얘기는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임펄스 리스판스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디컨볼루션. 인풋이 xn이고 아웃풋이 yn입니다. LTI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는데 LTI 시스템이고 지금 주어진 게 UN이 들어갔을 때 델타 N이 나온다. 자,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디컨볼루션 그럼 컨볼루션의 역인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컨볼루션인데 지금은 이쪽에 델타가 나왔으니까 뭐 이쪽에서 컨볼루션의 역을 구하는 건데요.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죠. 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럼 LTI 시스템인가 아니까 UN 빼기 1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델타 N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얘와 얘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가 벌써 델타 N이니까 다 됐죠? 델타 N을 넣으면 델타 N 빼기 델타 N 빼기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LTI 시스템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제가 xn을 넣었는데 yn이 나온 거죠. 얘는 xn convolution h. 자,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자, 내가 zn을 얻으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관찰되는데 뭐가 들어온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컨볼루션에 역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이제 디컨볼루션이고요. 지금 요 문제가 뭐 그런 거에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 있을 때 이게 이제 스테이블한지 판단해라.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면 되겠죠. 임펄스 리스판스. 자,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y가 n이 음수일 때yn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뭐 이제 뒤에 g 트랜스폼 배우면 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g 트랜스폼 쓰지 말고 한번 노가다스럽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x에 델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h0는 1이겠죠? h1은 0.5 h0 더하기 델타 1이니까 2분의 1. h2는 0.5 곱하기 h1 델타 2. 2의 제곱분의 1. 자, 다 이런 식이죠. 뭐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n은 딱 눈치껏 봤을 때 2분의 1의 n승 un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보 스테이블이 이제 뭐냐면 저거의 절대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1 빼기 2분의 1이고 초항이 1이니까 2. 그래서 유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우리 컨티뉴스 타임 할 때는 이제 시그널과 시스템 따로 배웠고 두 챕터에 걸쳐서 배웠고 얘기가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가만 보시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거의 1대1 대응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 모두 비슷한 컨셉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 익숙해지시면 한쪽은 뭐 그냥 비슷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뭐 그래도 뭐 약간 재미있는 것들 뭐 코사인 같은 경우도 컨티뉴어스 타임은 항상 코사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있는데 디스크 타임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인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반드시 피리어딕 하지만 디스크 타임일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호 및 시스템을 배웠으니까 이제 배울 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었죠.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은 G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깔려있는 생각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은 꽤 다르죠. 그래서 G 트랜스폼을 배우고 배우겠습니다.